저 또한 수많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해보자. 막 애써서 이거를 안 하려고 회피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일 때입니다. 무해하면 다르지 무해하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한노수의 노수입니다. 오늘도 우리 동책님과 함께 촬영을 진행할게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3040대 분들이 중요한 이 AI 시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거부라는 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과도 맞아요. 그냥 단순히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뇌과학 부분으로 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영상을 다 마치시고 AI를 접할 때 좀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시각이 좀 달라지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왜 우리 뇌는 AI 이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려는 영향이 있을까요? 굳이 AI뿐만 아니더라도 젊은 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보통 낯선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통 뇌는 좀 안전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에너지를 덜 쓰고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저희 뇌는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AI라고 하면 예측이 잘 되지 않고 안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정말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 새로운 걸 습득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이런 것은 낯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뇌 자체가 거부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지부조화를 일으킨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생존 전략 중에 하나로 새로운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부딪히면 그것을 보통 회피를 해요. 막 애써서 이거를 안 하려고 회피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일 때입니다. 뇌는 굉장히 우리 몸에서 작은 사이즈를 차지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의 10%에 대한 에너지를 우리 뇌가 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불가능성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 뇌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프로세스가 있는데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가 변화가 일어나요. 변동이 되죠. 기존에 우리는 기획을 잡기 위해서 회의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회의를 안 하고 기획안이 잡힌다?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미 수년간 그렇게 근무를 해왔던 3040대 분들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짜여진 기획안으로 어떻게 뭘 만들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접 내가 정보를 찾아보고 그 정보대로 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GPT를 혹은 다른 뭐 클로드나 아니면 제미나이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뭔가 만들어진다는 게 의아한 거죠. 처음에 어땠어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 현상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식의 의구심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좀 업무를 진행하는 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죠. 제 머리카락에 5올 정도는 빠지지 않았을까. 굉장히 모근이 튼튼하네요. 정말 튼튼하죠. 처음에 우리 동책님도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저 또한 수많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해보자. 작은 거라도 유튜브 기획안을 뽑는 거 이거 하나만 일단 해보자. 해보면 이게 되네? 하면서 점점 거기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이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도 바쁜데 AI 툴을 언제 활용해?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에 대한 관점은 그냥 스스로가 이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계속 고립되게 만드는 그런 길이에요. 그냥 스스로 알에 쌓여 있는 거죠. 저희는 그 알을 좀 깨부수고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AI로 우리가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해서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와가면서 조그만했던 시야가 점점점 넓어지는 느낌. 그래서 박스 안에 시야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박스 밖으로 열고 나가자고 하니 두려움이 있는 거죠.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고 안전한지 판단이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떨까 해요. 굉장히 작은 노력인데 큰 성취를 얻어 가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공생 5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목적을 명확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왜? 이걸 왜 해야 될까? 프롬프트를 우리가 만들 때도 왜 이 프롬프트를 너에게 입력을 해야 돼? 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훈련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훈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업무에서나 좀 통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단 AI뿐만 아니라도 이거를 왜 하는지 알고 있어야 결과가 보이게 되고 그 결과를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때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보통 제품의 하나 이름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이 제품 이름 어떤가요? 라는 식으로 여쭤보게 되죠. 하지만 사실 이게 정확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의 이름이 어떤 걸 반영하길 원하는지 결과를 좀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살짝 바꿔보자면은 이 제품의 주요 가치를 분영하는 브랜드 이름을 제안해달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스스로에게 계속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왜? 라는 질문을 다시금 재구성하는 거예요. 사고에 대한 질문을 녹이는 거예요. 이 프롬프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말씀을 주시겠어요? 재구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를 5개의 what 그리고 1개의 how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what을 묻는 질문이라는 거는 어떠한 제품을 뭔가 소개를 하려던가 할 때 이 제품이 해결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라는 거예요. what을 여쭤보는 거죠. GPT님한테. 그래서 이제 how를 묻는 질문이라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라는 식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거를 다 같이 한번 통합을 해서 질문을 하면은 이 제품이 해결하는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포지셔닝 문구는 이라는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골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될지 혹은 무엇을 얻고 싶은지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걸 재구성하고 통합을 하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명확한 골이 보이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제품이나 브랜드나 아니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깊이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타인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질문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왜라는 질문을 3번 정도 GPT랑 의도적으로 반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이 콘텐츠에 대한 클릭이 낮을까? 왜 흥미를 유발하지 못할까? 왜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그런 페인 포인트를 명확하게 GPT와 짚어 나갈 수가 있어요. 심층 질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 질문에 대해서 레벨을 높여가면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A 질문과 B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A/B 테스트라고 하는 것, 이거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GPT랑. A 질문이라고 한다면 이 제품이 강조해야 될 장점은 기능일까? 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B 질문이라고 하면 아니면 감성일까? 그러니까 A, B를 대조적으로 질문을 해보셔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소비자분들은 구매를 할 때 제품 혹은 브랜드와 꾸준히 비교를 해요. 근데 보통 판매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교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제품이 최고인 것을 내 경험과 내 가치와 내 정보가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여기서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A/B 테스트를 스스로가 GPT랑 같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GPT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훈련을 하는 건데요. 메타 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GPT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을 약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명확했는가 이런 거를 계속 GPT와 얘기를 하시면서 좀 더 전략적으로 계속 본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평가해달라 라는 식으로 GPT가 계속 말을 주고받으시면은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그 본질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게 내가 알지 못하게 하고 있는 반복되는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이 전략이 맞아. 내 뇌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가 아니라 이게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GPT한테. 왜냐면 GPT가 가지고 있는 수천만 개의 그런 백데이터 정보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대조를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라고 GPT가 응답을 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앞으로 내가 피드백을 받거나 피드백을 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정답이야가 아니라 이게 정답이야? 계속 GPT랑 그런 대화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한층 스스로를 디벨롭 시킬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제 스텝 5를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갑자기 이제 스텝 5로 들어가서 메타 질문을 하게 됐을 경우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틀리다고? 아, 나 못 받아들이겠어 라는 식으로 좀 회피가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죠. 맞습니다. GPT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충분히 계속 본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훈련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해나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유의사항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GPT가 많이 개선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만약에 진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데이터가 무궁무진한 그러한 정보들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심층 리서치를 돌려서 그 출력물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현명해요. 특히나 최근에 SNS에 대한 알고리즘을 심층 리서치를 돌렸더니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보고 나서 사실 깜짝 놀랐었죠. 이미 알고 있던 내용 혹은 알지만 정리가 안 되어 있던 내용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너무 깔끔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왜 인간이 AI와 공생을 해야 될까? 사실 저는 생존을 위해서라고도
생각이 좀 들어요. 상황이 좀 급변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뉴스를 보면서 AI로 인해서 뭐 어떠한 기업이 인원을 많이 감축했다더라 피부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생을 해야 하느냐?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인간의 생태에 좀 맞춰보자면은 인간은 사실 엄청나게 쉽게 피로해집니다. 하루에 9시간, 8시간 근무를 한다고 쳐도 그 중에서 실제 진짜로 뇌를 쓰는 순간이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뇌를 씀에도 굉장히 쉽게 피로해지죠. AI를 약간 보조의 뇌처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원 같은 거를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효율적이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쉽게 피로해지는 뇌를 저희가 좀 더 가치 있는 방향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네, 맞아요. 인간이 하루에 내리는 결정이 35,000개 정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피로해지기 싫은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은 결정을 하는데 AI가 그 횟수를 줄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로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AI를 도입을 하고 나서 최대한으로 간소화를 했을 때 그때 진짜 업무 능률이 오른다라는 걸 경험을 하시나요? 전 지금 피부로 좀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요. 옛날 같았으면 그런 거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이제는 뭐 에너지가 남아돈다고 해야 될까요? 저의 행동 패턴이라든가 혹은 뭐 일 습관 같은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거를 요즘 절실하게 좀 경험을 하고 있어요. 3040 때가 GPT 거부가 심하다라는 대주제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마 저는 이 포인트가 가장 직결적일 것 같아요. 내가 수년간 쌓아왔던 나만의 노하우가 한 번에 무산되는 허무한 박탈감 이런 걸 좀 느끼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3040이라는 워딩을 사용하긴 했지만은 30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무언가를 쌓아왔느냐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석박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논문이나 이런 거를 할 때 GPT를 사용을 함에 있어서 굉장한 많이 도움을 받는다라고 해요. 근데 공신력 있는 자료를 만들고 그걸 제출을 할 때 내가 오로지 했는지 혹은 AI와 함께 했는지 이 부분은 증빙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해요. 이 말을 드리는 요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할 때고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 지식, 스킬들이 거기서 무마되는 게 아니라 그 역량과 스킬들로 한층 더 AI를 잘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GPT랑 계속 놀아보시면 나와 같은 사람이 GPT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더 재밌을까요, 진짜.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다면 AI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귀찮아, 시간 없어 이거는 핑계일 뿐이고요. 지금 바로 GPT를 키신 다음에 간단한 질문이라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오늘 콘텐츠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콘텐츠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콘텐츠를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한노수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해한 마케팅 모두에게 무해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무해한 노수 세상에 없는 마케팅 노수가 합니다. 무해한 노수 사람을 지키는 마케팅